기업의 새로운 DNA, 비재무적 성과. 지금 이곳에선 성대한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찰나 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이 친구는 자신이 가지고 온 아주 큰 케이크와 선물로 좌중을 압도했고, 들어오자마자 몇몇 친구와 대화를 주도하며 분위기를 장악했죠. 하나둘 소외된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갔지만 이 친구가 떠나면 파티 분위기가 깨질까 걱정된 생일 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파티가 진행될수록 친구들이 일찍 가기 시작했고, 마지막엔 한두 명의 친구들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많이 단순화시키긴 했지만 이 이야기는 지난 수십 년간 기업을 중요시하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선물과 함께 등장한 화려한 친구는 우리의 기업을, 분위기를 좌우하는 친구를 제재하지 못하는 주인공은 사회를 의미하죠. 실제로 기업은 오랫동안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1919년 그 유명한 다치대 포드의 판결 이후 기업의 존재 목적은 주주이익의 극대화, 즉 기업 자신의 이익 추구라는 점이 판례로 공표되며 기업은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맹렬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업이 경제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GDP 수준을 뛰어넘는가 하면 기업 매출이 전 세계 GDP의 0.1%를 초과하는 거대 기업의 수도 100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기업이 너무 중요한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는 기업이 만든 각종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인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금융 레버리지, 환경오염, 노동 문제, 셀 수 없이 많죠. 그리고 1972년 세계적 싱크탱크인 로마클럽은 세계 인구와 자원 고갈, 환경오염, 산업 생산 및 서비스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장 모델과 추세가 유지되면 100년 안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고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 예측됐습니다. 이에 대항하듯 많은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뮬레이션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지난 30년 동안의 변화가 40년 전의 보고서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명제가 선명한 문제의식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수세기간 문제 해결의 근간이 되었던 시장 중심의 사고방식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 세계는 가장 강력한 경제 주체인 기업에게 혁신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과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 영역은 공고하게 나뉘어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업 또한 기꺼이 경계를 넘어 함께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BOP 소비자들을 위해 0.12달러의 저가형 고영양가 보급형 식품을 출시하여 판매하는 네슬레, 홍수 피해 지역의 주부들을 방문 판매원으로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누를 비롯한 생필품을 확산시켜 위생 환경까지 개선한 유니레버의 조이타 프로젝트, 세계 최초로 환경적 외부 효과와 자원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환경적 손익회계 시스템을 구축한 푸마, 자신들의 상품을 사지 말아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환경에 피해가 안 가는 비즈니스를 모토로 삼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와 친환경 유기농 제품 생산을 엄격히 준수하며 세계적 인증을 받은 베넨제리 아이스크림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이 기업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태동한 환경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의 대표적 예입니다. 더욱 유의미한 건 이렇게 참여한 기업들의 경제적 가치 또한 높다는 것이 점차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성과로 증명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주주와 자본 투자자, 기업 정책 관계자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수익 창출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 질문들이 이어진 결과 이제 기업은 더 이상 재무적 요소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끼치는 영향력을 지표화한 비재무적 성과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 정보들은 기업의 매출 정보처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이 비재무적 정보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까지 공표되었고, 많은 기업에서 이 가이드에 따라 매년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작년 한 해에만 100개가 넘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한층 더 강력하게 비재무적 성과 보고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EU에서는 유럽의 약 6천여 개의 기업들이 사회적 환경적 이슈와 인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나 직업 문제와 관련한 실적 지표도 제출해야 하지요. 이러한 배경에서 투자자들 또한 기업이 가진 지속 가능성과 사회, 환경, 거버넌스와 관련된 지표들을 투자 근거로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는 이미 거래소 상장 규정에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제도화했고, 많은 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속가능성 기업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업 간 계약이나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이 지수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비재무적 성과가 기업의 경쟁력 지표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면서 비재무적 성과를 공시하는 기업 수는 확산되고, 반대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에는 이러한 흐름이 압박이 되어 참여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 혁신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큰 조회수를 달성하며 인기를 끌었던 하이네켄의 홍보 영상에서는 하이네켄이 올해 몇 병을 팔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 활동을 통해 농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 시 사용된 홉을 동물 사료로 재활용하고 수자원 소비량을 감소시켜 왔다는 것을 전달하죠. 다른 많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중과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사회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꿨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세계는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더욱더 많은 기업과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